자, 다음 소식은요.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7년 전 장애를 겪은 남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체험담을 찍은 영상인데 응원과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플러스나우에선 급증하는 노령 인구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대림대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도 영상으로 보셨지만 네. 지금 이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이제 택시 운전자분들이 장애인의 이 탑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쉽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이런 특수 차량이라든지 관련 인프라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죠. 근데 이렇게 마냥 여유만 부릴 수도 없는 게 네.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속도라든지 장애인 증가 추이가 최근 좀 많이 빨라지고 있는,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속도가 연평균 증가율이 3.3%입니다. 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년 뒤에는 20% 이상의 고령 인구인 이른바 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유력하거든요. 예. 근데 유심히 봐야 할 점이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에 한 명이 장애인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이죠. 20명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장애인의 90% 이상이요. 사고라든지 질환에 의한 후천적 성격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런 불편함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이게 여전히 가장 큰 불편인 거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눈여겨볼 만한 조사 결과를 좀 내놨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어떤 도움을 원할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청소, 식사 준비, 이제 빨래 이런 것들을 좀 뽑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간절한 도움을 원하는 수단으로서 이 교통수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동행 취재해 봤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한 장애인 단체 센터장인 김재룡 씨가 외출을 나섰습니다.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버스를 타러 가는 길부터가 만만치 않은데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한 대, 두 대, 그러고도 10여 대를 지나 보내고 나서야 기다리던 저상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 올라타는 기쁨도 잠시. 이 버스는 김 씨가 탈 수 없는 차량이었는데요. 휠체어를 고정할 장치가 미처 마련되지 않아 다시 버스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떼약볕 아래서 수십 분을 더 기다린 뒤에야 버스에 탈 수 있었는데요. 저상버스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리프트를 내려서 탑승을 도와드려야 될지 혼란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정부는 전국 시내버스 중 41%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2021년 현재 저상버스는 19%에 불과합니다. 자, 저희도 언론들도 이제 뭐 장애인 날이나 노인의 날 이런 현장 취재 많이들 나가보고 하는데 네. 뭐 저상버스도 이제 몇 대 없다고 하지만 있어도 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실제로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버스 높이는 낮아지더라도 승강장 보도블록 높이가 맞지 않으면 휠체어가 갈 수 없어서 네. 결국은 이용할 수 없던데 이 외에도 지금 불편한 이용 개선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이게 휠체어라든지 목발, 의족처럼요. 예. 다양한 이제 보조 장치를 아우를 수 있는 충분한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동권 해결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네. 교통 약자를 위해서 대중교통 차량을 절대적으로 빨리 늘려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이라든지 사업자 같은 민간 영역에서도 차량 개조를 더 쉽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차량들의 장애인용 차량 개조는 또 어떻게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장애인용 이제 개조 차량인데 네. 이게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일단 체조 지상고를 굉장히 낮췄죠. 네. 그래서 올라갈 때 힘이 덜 들게끔 만들어준 것도 예.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높이가 지금 원래 한 이 정도 있었던 게 이만큼 많이 내려온 낮췄죠. 거군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네. 경사가 생각보다 완만해서 잘 올라가집니다. 넓으면서도 바닥이 평평하니까 예.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가도 될까요? 네, 이게 좀 불편해서요. 교수님 안전띠 부르면 여기서 다 알아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안전띠 묶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 경차인데 이런 맞습니다. 차도 장애인용 차로 개조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비용도 저렴하면서도요. 예. 이거는 아까 거보다 굉장히 가볍네요. 그렇죠. 원래 거보다도 무게가 4분의 1뿐이 되질 않으니까 여성분들도 쉽게 올리고 내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네. 앉아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예.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무거워요? 제가 무게가 좀 나갑니다. 네. 앞에 이렇게 고정하고요. 그다음에 위에를 어깨를 올리겠습니다. 네. 문을 닫겠습니다. 자, 이런 복지 차량 개조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네.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2014년부터 1인당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근로 예.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급여를 받는 장애인.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어디 가서 이제 면접도 봐야 되죠. 또 근무 현장 가보려면은 아직 취업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방법이 없다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한 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이 취업자만 지원금을 받는 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원 금액도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개조 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네. 단계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취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동수단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네. 자, 이런 뭐 대중교통이나 개인의 영역 말고 공공이나 민간의 영역에서 좀 이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네.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죠. 맞습니다. 요즘 이제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획기적으로 이제 발상에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타다나 소카 같은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이제 교통 약자형 개조 차량을 의무적으로 이제 활당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모바일 사업자에게 좀 이런 장애인용 차량 의무적으로 네, 배차를 좀 시키도록. 그다음에 이제 택시 사업자들 같은 데는 이들이 이제 사업기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빌리티 업체에 대한 공적 책임을 주자는 것이죠. 네.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건데 네. 요즘 또 개인차를 나눠 타는 사업도 이 시범 사업 중인데 이런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유료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좀 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고령 인구와 장애인 증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택 플러스였습니다.